네, 그다음에 일단 실행 여기 임포트가 다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모두 실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연결을 자동으로 하겠죠. 구글 콜앱과 연결을 하고 가상 머신을 임대를 받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셀을 전부 다 순서대로 실행을 해줄 겁니다. 문제 가장 바로 위쪽에 임포트문 2개를 넣어드렸고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난수 관련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랜덤 모듈을 임포트 했고요. 그리고 수학 관련 함수들이 혹시 필요하면 매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스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랜덤 점 뭐뭐뭐 매스 점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만들 메서드는요. 함수 이름을 make list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거였었고요. 함수 이름은 make list. 그 다음에 기능은 start 이상 and 미만의 정수 난수 n개를 갖는 리스트를 반환하자. 이게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얼마 이상의 난수를 발생을 시킬 건지, 얼마 미만의 난수를 발생시킬 건지, 그리고 몇 개를 가져야 되는지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함수를 선언할 때 혹은 함수를 정의할 때 아규먼트를 어떻게 선언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def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괄호 안쪽에서 필요한 아규먼트 개수만큼 변수들의 이름, 즉 파라미터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콜론을 써주시고요. 콜론을 써주시고 그 밑에서 들여쓰기를 하시고 그 기능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아규먼트들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 이상의 난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필요하고요. 얼마 미만의 난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n개, 몇 개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가 제가 의도한 그런 문제였었어요.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몇 개를 이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나 엔드나 n은 전부 다 정수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그 함수 안쪽에서 우리 그 함수의 기능은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리스트를 array라고 할게요. array라고 하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채운 다음에 여기다 뭔가 할 일이 있죠. 스타트 이상 엔드 미만 n개의 난수를 갖는 그런 숫자들을 여기다 채운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몇 번 난수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n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if 죄송합니다. 반복문이죠. 몇 번 반복하겠다. n번 반복하겠다라는 코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숫자 n을 전달을 받아서 n번 반복하면서 n번 반복하면서 무엇을 하면 되냐면 array에다가 append를 하면 되죠. append. 무엇을 append 하시면 되냐면 random.rand range를 append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start와 end를 주시면 되는 거죠.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0 이상 100 미만 이런 식으로 스타트와 엔드를 전달을 받으면 전달받은 스타트와 엔드를 random.roundrange라고 하는 함수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대로 전달을 하면 얘가 난수를 만들어 주겠죠. 만들어진 난수를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난수를 생성해서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환하는 거죠. 우리 사실 이런 코드는 우리 연습 많이 반복문 할 때 연습 많이 했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몇 번 반복한다. 반복하면서 리스트에 어떤 숫자를 어펜드 한다. 난수를 만들어서 어펜드 한다. 예.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잠시만요. return 뭐가 문제지? 제가 단축키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함수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죠. 제대로 동작하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make list 이렇게 하고 지금 설명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make list는 start, end, n을 줘야 되고 리턴하는 거는 리스트를 리턴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거는 무엇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냐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문서화 주석, 도큐멘테이션 주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그 메서드에 대한 설명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면 문서화 주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0 이상 100 미만 난수 10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가 리턴을 하겠죠. 이렇게 리턴을 해줄 겁니다.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00보다 작은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난수의 숫자는 10개예요. 10개. 만약에 여기에 숫자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난수가 5개가 만들어지죠. 난수가 5개 만들어지고 난수들의 범위는 0 이상 100 미만. 만약에 여기를 또 이렇게 바꾸게 되면 만들어지는 숫자는 0 이상 10 미만.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한 자리 숫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5개, 난수는 5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 원하는 기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셔요. 함수를 만들었으면 그 함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코드까지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네, 우선 여기까지 이게 1번이었습니다. 이게 1번이었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부분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한 줄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제가 주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주석 만드시는 방법은요. 자바랑 비슷합니다. 주석으로 만들 부분을 드래그를 하시고요. 컨트롤 키하고 슬래시 이거 하시면 선택된 부분이 주석이 됐다 풀렸다 주석 토글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슬래시예요. 네, 자 여기 만들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리턴하겠다 리스트를 리턴하겠다. 근데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냐면 random.rand range start부터 end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난수 한 개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몇 개 만들어야 돼요. 난수가 리스트에 몇 번 어펜드가 돼야 되냐면 n번 어펜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에다가 for in range n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n번 반복하면서 스타트 이상 end 미만의 난수들을 그 리스트에 어펜드하고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하겠다 라고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실행 5개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5개 이렇게 하게 되면 양수와 음수가 섞여서 들어가겠죠. 예. 원하는 기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 2번째 줄부터 5번째 줄까지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리스트 컴프레hen션 이용하셔가지고 한 줄로 만드셔도 돼요. 2가지 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에서 그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메서드의 이름은 이렇게 만들자. 예. 함수. F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calc, sum이라고 하시면 돼요. 파라미터 선언, 그리고 함수 바디 만들기 위해서 콜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네. 자,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숫자들의 리스트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numbers 이렇게 파라미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numbers라고 하는 게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그 원소들의 모든 합계를 다 더해서 리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가 있어요. 파이썬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터러블 타입을 아규먼트로 넘겨주게 되면 그 이터러블 타입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numbers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끝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끝인데 한번 해볼까요? 위쪽에 우리가 만들어진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리스트를 우리가 저장을 안 했군요. 저장을 안 했으니까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를 뭐 num list 이렇게 저장을 하고 num list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 사용하려고요. 만들어진 녀석.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마이너스 3 더하면 0이겠죠? 요거 3개 더하면 마이너스 13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로 넘기면 마이너스 13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코드 만들어 볼게요. 토탈이라고 할까요? 토탈은 calc sum 여기다가 num list 이렇게 하고 토탈을 출력해 보면 마이너스 13 맞죠? 마이너스 1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또 직접 만들어도 되죠. 직접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반복문을 만드시면 돼요. 꺼내면 됩니다. 어디에서? 넘버스에서. 넘버스는 우리는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숫자들을 하나씩 꺼내는 거죠. 숫자들을 하나씩 꺼내서 무엇을 하면 되냐면 토탈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문이 전부 끝났으면 return total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코드는 작성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자바에서도 연습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평균입니다. 평균. 여기서부터는 위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함수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sum을 이용을 한다거나 뭐 등등등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함수의 이름은 def, calc, mi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선언과 본문, body 만들기 위한 콜론 있으면 되고요.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죠?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으면 원소들의 평균 계산해서 리턴할 수가 있겠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합계를 개수로만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줄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있죠. calc,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numbers를 넘겨요. 이거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계.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length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numbers의 length로 나눠주시면 돼요. 원소들의 모든 합계를 개수로 나눠버리면 그게 평균인 거죠. 평균. 됐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수업 제가 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평균이라고 할까요? calc, mi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리스트가 뭐가 있냐면 num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균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면 마이너스 2.6이 나왔네요. 자, 정말 제대로 계산된 건지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보면 간단하게 아까 전체 원소가 이런 녀석이었어요. 저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었고요. 그래서 전체 썸을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3. 그럼 마이너스 13을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6 맞죠? 그렇죠? 마이너스 5, 6, 30이니까 마이너스 2.6. 평균 제대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 분산이에요. calc varianc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차례죠. calc variance. 자, 이것도 숫자들의 리스트가 있으면 돼요. 여기서는 분산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만약에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에 여기에 뭐 x1, x2, 뭐 x, n개 이렇게 있다. 이런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평균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평균을 x 바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평균. n개의 그 원소들의 n개의 숫자들의 평균을 x 바라고 하겠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원소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평균을 빼고요. 여기에다 제곱을 합니다. 여기다 제곱을 하고 여기다 더하기. 두 번째 원소에서 마찬가지로 평균을 뺍니다. 제곱을 하고요. 이거를 어디까지 더한다? 어디까지 더하냐면 전체 원소에 대해서 전부 다 반복을 합니다. xn번째에서 평균 빼고 제곱. 그리고 얘네들을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n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n-1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표본 분산이냐 그 다음에 모 분산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숫자가 달라지긴 하는데 통계에서
뭐 파이썬에서는 그 분산 만들어지는 그 함수가 대부분 다 n-1 전체 개수 빼기 1로 나눠주는 경우들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어떤 값들의 평균이에요. 평균.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개수보다 하나가 적은데? 예. 뭐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어떤 값의 평균이냐면 데이터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 데이터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의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제곱. 그 녀석들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은 다 지워버릴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3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데이터 3개가. 하나는 우리 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뭐 음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해보죠. 네, 한 사람은 빵점, 한 사람은 1점, 한 사람은 마이너스 1점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3개의 데이터는 평균은 얼마일까요? 평균은 0이에요. 그죠? 떨어져 있는 정도는 0은 자기 자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없고요. 그죠? 마이너스 1은 1만큼만 떨어져 있고 1은 1만큼만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3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똑같은 3개의 데이터인데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100, 또 하나는 플러스 100이에요. 자, 이 3개의 데이터도 평균은 얼마예요? 평균은 0이에요. 그죠? 평균은 0인데 3개의 데이터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어때요?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그 통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가까운 예로 이런 거 생각을 해볼까요? 뭐 아마 여러분들 곧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평균급여. 우리나라 평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평균급여,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에 이렇게 뭐 딸려 있는 어떤 자회사나 혹은 뭐 하청기업의 평균급여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평균급여 자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두 사람의 편견 때문에 평균이 확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거를 나타내 주는 게 뭐냐?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평균값만으로 데이터를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평균값이더라도 뭐 대기업도 평균 급여는 500만 원이고 중소기업도 평균 급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다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누구는 엄청 많이 받고 누구는 정말 완전 조금 받고 그래도 평균은 똑같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받아도 평균은 똑같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분산인 거예요. 평균 데이터들이 분산해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같이 봐야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어떤 값 주위로 많이 몰려있는 것인지 아니면 빈부격차가 큰 그런 값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아까 분산을 계산할 때 n-1로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3개인데 하나는 평균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나눠주는 개수를 3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2개로만 나누는 그게 표본 분산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평균. 아까 우리는 평균 계산하는 함수 만들었잖아요. calcm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이걸 호출해주면 우리가 만든 calcmin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리스트를 넘겨주면 평균을 계산을 해줘요. 그죠? 이게 평균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각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값에 제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스퀘어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리스트는 뭐냐면 넘버스에 있는 숫자 하나를 빼요. 거기에서 평균을 빼요. 그리고 그거를 제곱을 해요. 코드 이해되시죠? X에서 평균값을 빼요. 그거를 제곱을 해요. 이런 값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인 거예요. 자, 그럼 평균은 위쪽에 있고요. 그럼 이 X라고 하는 변수가 뭐냐?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X라고 하는 변수가 뭐냐? in numbers.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다섯 번째 값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꺼내서 X라고 하는 거예요. 그 X에서 평균 빼고 제곱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꺼내요. 그게 X예요. 다시 평균 빼고 제곱을 해요. 다시 세 번째 값을 꺼내요. 평균 빼고 제곱해줘요. 네 번째 값 꺼내서 평균 빼고 제곱하고 다섯 번째 값 꺼내서 평균 빼고 제곱해줘요. 그러면 다섯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제곱들로 이루어진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는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크 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썸을 하는 거예요? 스퀘어스의 썸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는 거죠. 이거를 뭘로 나눈다? 평균 계산하는 거, 랭스. 누구의 랭스? 넘버스의 랭스.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빼기 1을 하셔도 되고요. 빼기 1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거는 그 통계에서도 두 가지 방식의 그 분산 계산 방식이 있어요.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는 분산 계산 방식이 있고 원소 개수 빼기 1로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는 둘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리턴하면 돼요. 이게 분산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네,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 이해되세요? 물론 지금 여기서도 제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긴 했는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반복문 이용하고 어펜드 메서드 이용해서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으면 만들어진 함수들 이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calc variance라고 하는 거 계산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calc variance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아까 num list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거를 출력해 보시면 11.29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11.29 정도가 떨어져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데 분산과 분산의 문제점은 뭐냐면 분산의 문제점은 그 각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제곱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곱을 해주는 이유는 아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이쪽에 떨어져 있는 정도, 이쪽에 떨어져 있는 정도가 서로 상쇄가 돼버려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 0에 가까운 값이 돼버려요. 어떤 것들은 평균보다 작은 값들이 있고 어떤 값들은 평균보다 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더해버리면 분산
그 0에 가까운 값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플러스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상쇄시키지 않고 그 절대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제곱을 해버리니까 단위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원래 단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아까 평균 급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급여는 원 단위일 거잖아요. 그죠? 얼마 원이라고 하는 건데 분산을 계산해 보면 원의 제곱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맞지 않게 돼요. 단위의 제곱이 돼버리고 숫자도 커져 버리죠.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이 원래 데이터들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를 그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루트 절대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루트를 씌워준 것을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준 것을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까지 만드셨으면은요 5번은 간단해요. 헬크 스탠다드 DEV 이것도 넘버스 리스트가 있으면 되죠. 한 줄이면 끝납니다. 무엇을 리턴해 주시면 되냐면 매스에 뭐가 있냐면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퀘어 루트. 누구의 스퀘어 루트를 리턴해 주시면 되냐면 캘크 variance numbers. 리스트의 분산을 계산해서 분산에 루트를 씌워준 값이 표준 편차인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정의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stdev라고 계산을 해보면 위에 우리가 num 리스트 이렇게 했었잖아요. 리스트 출력을 해보면 11.29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3.36 그러니까 3.36을 제곱하면 11.29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36 정도 떨어져 있다. 이런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분산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들의 제곱인 거고요. 표준 편차는 실제로 표준 편차가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정도를 알아내는 그런 값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네, 되셨죠? 사실은 그 함수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들 다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함수 만드는 연습해보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리스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꺼번에 리턴하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꺼번에 리턴하자. 그래서 find max and min 이라고 한 거예요. find max and min. 그럼 이것도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한번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그런 거를 해보면 사실은 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 보면 아규먼트를 주면 max에 이터럽을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터럽을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터럽을 주면 최대값 넘겨주나 봐요. 그렇죠? 그럼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 넘버스. 그럼 max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min도 있지 않을까요? min. 그죠? min이라는 함수도 보면 이터럽을 넘기면
최소값 찾아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넘버스.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return 하면 돼요. 넘버스의 max와 넘버스의 min을 리턴해라. 이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아까 num 리스트가 있었어요. num 리스트가 있었는데 아까 난수로 만들었었던 녀석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죠. 최대값은 3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에요. 한번 진짜로 그런지 볼까요? find max and min 여기다가 num 리스트. 네, 3이 앞에 있는 게 최대값이고요. 뒤쪽에 있는 게 최소값. 최대값 리턴하고 최소값 리턴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파이썬은 요 문제를 드린 이유는 파이썬에서 값 2개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2개 이상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제로 그 리턴 값은 튜플이 되고 튜플은 변수 하나에 저장할 수 있고 튜플의 원소의 개수만큼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마 얘가 제일 간단한 내용이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max 넘버스를 넘버스의 첫 번째 원소 이렇게 하고 min 넘버스의 첫 번째 원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도 돼요. 그죠? 반복을 하는 거죠. for x in numbers 이렇게 반복하면 되죠. 그러니까 배열의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최대값이라고 가정하고 마찬가지로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값을 최소값이라고 가정을 해서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이 x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max numbers보다 크다면 바꿔주면 되는 거죠. max numbers를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최대값보다 더 큰 숫자를 찾은 거예요. 더 큰 숫자를 찾았으면 그 숫자를 최대값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최대값 찾기. 최소값 찾기는요. x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소값보다 작다면 바꿔주면 되는 거죠. 리스트에서 어떤 값 하나를 꺼냈는데 리스트에서 꺼낸 값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최소값보다 작다면 그 값이 최소값인 거잖아요. 그 값을 미인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하면 되냐면 리스트에서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원소가 없을 때까지.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부터 가장 마지막 원소까지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끝냈으면 리턴하면 되는 거죠. max numbers와 min numbers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직접 찾아보셔도.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직접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만들어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과제 드렸던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잘 되시죠? 네. 저희가 함수를 만들어 보는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라이브러리들에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텐데 그 함수들을 잘 사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